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진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지금 공매도 금지가 되었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에서는 오히려 이게 악재라네요. 이것 때문에 선진국 지수에도 못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외국인들도 다 떠날 거라네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라는데 증권사들은 여전히 한다면서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요즘 뉴스들 보면 저 같은 개미들이 멍청하고 아둔해서 공매도 금지 외치다가 결과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듯 하니까 우리에게 덤탱이 씌우는 느낌인데 안 그런가요? 형님 생각이 궁금해요. 라고 얘기를 남겨주셨네요. 주말에 느닷없이 금융감독원에서 6개월 공매도 금지를 6개월이 아니죠. 내년 6월까지죠.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한다고 느닷없이 발표를 했어요. 스탠스가 갑자기 바뀐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금감원에서 공매도는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스탠스를 쳤는데 갑자기 주말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공매도 금지가 되었고 막상 11월 달이 돼서 월요일날 장이 시작하고 나니 보란듯이 시장이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가 30% 상한가를 들어갔었고요. 에코프로 BM도 거의 못지않게 올라갔었고 그동안 공매도의 타겟이 되었던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무려 7% 넘는 기업을 통항하면서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월요일만 그렇게 신나고 올라가고 나더니 그 다음날인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화, 수, 목, 금 그 5일 동안 지금 시장이 미친듯이 빠지면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언론에서는 이게 다 공매도 금지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 때문에 외인들과 기관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가고 있다. 라고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뉴스들 보면서 이거를 왜 공매도 금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래요. 공매도 금지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책임을 개인들에게 전가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공매도 금지 시켜줬잖아. 봐. 그런데 떨어지잖아. 이거 다 너희들 때문이야. 개인들이 공매도 금지 시켜달라고 맨날 아우성 쳐서 우리가 시켜줬더니 외인과 기관들이 떠나가고 있잖아. 이걸 뉘앙스를 돌려서 지금 개인들 탓으로 전가는 좀 뉘앙스를 좀 취하는 것 같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개인 투자자들 잘못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공매도 금지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공매도는 명확하게 무조건 반대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어요.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뭐냐? 가장 큰 순기능은 말도 안 되는 회사의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가격 거품을 빼주는 역할이 바로 공매도 역할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할이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론적인 부분이고 자, 실제로 그러면 공매도의 금지가 또는 공매도가 이러한 순기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순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공매도는 지금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고 있습니다. 누가 공매도를 주가의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의 역할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공매도 집단 세력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관과 외인들이 정말 그렇게 착한 놈들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게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식칼이 있어요, 식칼. 자, 식칼을 유능한 셰프한테 갖다 주면 유능한 셰프는 그 식칼을 가지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합니다. 또는 우리 부모님한테 갖다 주게 되면 어머님한테 갖다 주게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쓰기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 식칼의 순기능이죠. 자, 식칼의 역기능은 뭡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식칼이 넘어지게 되면 이거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말하자면 셰프한테 갖다 주지 않고 우리 엄마한테 갖다 주지 않고 나쁜 애들한테만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무분별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공매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허점들이 좀 많습니다. 자, 공매도는 일단 차입 공매도가 있고 무차입이 있어요. 무언가 빌려서 판다 그런다면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주고 주식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돈을 안 주고 갖고 와. 이게 무차입 공매도인데 이번에 적발되는 것도 다 보게 되면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만 여러분들도 뭐 남성분들은 뭐 군대를 갔다 오시는 분들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군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뉴스에 다 보도가 될까요? 아니죠.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야, 저거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무차입 공매도가 지금 100가지가 일어나고 있으면 뉴스에 적발되고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시행이 돼가지고 법적 책임을 져는 거는 100가지 중에 10가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차익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성행이 되어 있어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또 일단은 뭐가 좀 문제가 있냐면 제가 좀 메모를 좀 해갖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우리 개인들도 기관들한테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관들은 개인들한테 절대 주식을 빌려주지가 않는 거죠.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매도 담보 기율이 기관과 외인, 개인 모두 1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도 똑같고요. 개인도 똑같고 외인도 똑같아요. 다 150%로 지정되어 있어요. 가까운 나라 옆에 일본은 어떠냐? 일본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인이 130%로 담보 비율이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안 들어갑니다. 개인의 부담 비율은 높게 기관과 외인은 부담 비율이 낮게끔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자체가 또 문제인 거죠. 자,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공매도 상한 기일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빌려왔으면 상한을 갚아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은 90일로 우리나라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외인과 기관은 지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촉박하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개인과 기관, 외인 모두 공매도 상한 계약이 계약 기간에 따라 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공매도 현실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매도 금지가 지금 내년 6월까지라는데 솔직히 뭐 공매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공매도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한 기일이 없는 것 뿐이지. 사놓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속 놔뒀다가 팔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밑에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거를 손을 안 보는지 저는 좀 많이 의아해요. 예전에는 공매도도 개인과 기관이 다 함께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개인은 막아버리고 기관과 외인만 해주게 되어 있는데 결국 개인들은 뭐 죽으라는 소리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돼요. 하필이면 이 나라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이 나라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 내가 죄인이지 어떡하겠습니까? 이러한 좀 문제들을 좀 빨리 개선이 되고 좀 발전을 해야 금융시장이 좀 될 건데 문제는 이게 올해 또는 뭐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도 아니고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 동안 계속되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근 20년간 시장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때나 애나 지금이나 전혀 바뀐 게 없고 이러면서 저는 참 의아했던 게 증권 거래세를 이중부가 한다더니 뭐 지금 몇 년 전에 계속 실시하려다가 지금 너무 많은 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 거 있죠. 금융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뭐 조치사항이라고 하는데 금융선진국은 우리나라가 무슨 금융선진국입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금융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금융선진국으로 못 가냐면 자 일단은 시장에 상한가 제도가 있잖아요. 상한가 제도가 뭡니까? 위로 30% 아래 30%. 자 미국 시장은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까? 걔네들은 상한가 제도가 없어요. 하루에 몇백 프로 올라가든 몇백 프로 떨어지든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가 있잖아요. 이 상한가 제도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투기 세력이 그만큼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라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투기 세력이 너무 많이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위로 막아놓고 아래로 막아놔야 돼. 상한가 제도도 풀리지 않았는데 무슨 금융선진국으로 갑니까? 공매도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되는데 무슨 금융선진국으로 갑니까?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라고 소리를 듣던 게 벌써 몇 년 전부터의 일인데 이 경제 대국이라는 나라에서 금융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금융선진국으로 간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자체가 자꾸 요즘 진짜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화도 많이 나는데 야 너희들이 원해서 공매도 금지시켰더니 외인들과 기관이 다 떠나가고 있어. 결국은 주식시장 떨어지는 거는 너희들 탓이야. 개인들 너희들 탓이야. 너희들이 해주라는 대로 해줬으니 모양 이 꼴 난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책임 전가를 개인들에게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주식시장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주식시장의 참여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좀 더 경제적으로 대국으로 갈 수도 있고 안정적인 삶을 취할 수가 있는 포지션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라에서는 제가 뭐 생각하는 것 이상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가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매도 관련된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조금씩 나아가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좀 품고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주식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다 보면 또 좋은 날 오지 않을까 싶어요. 힘내시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 자리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